이번에는 날짜 관련 함수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함수라는 거를 볼 거예요. 사실 프로그램에서는 날짜 처리를 직접적으로 잘 안 해요. 날짜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많이 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웹사이트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접속자 폭주해갖고 서버 증설했다는 얘기. 실제로 이제 웹사이트가 구성되는 시스템 한 대가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 접속자가 폭주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장비를 하나 또 사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여기다 똑같이 복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웹서버를 여러 대를 구성을 합니다. 그럼 사이트 주소가 여러 개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가운데에다가 장비를 하나 놔요. 이게 L4라고 하는 장비인데 사용자들이 여기에다 접속을 하는 거죠. 주소는 이 L4 장비가 가져요. 웹사이트 주소는. 그러면 이 L4가 자기한테 접속한 사람을 자기한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웹사이트가 운영되는 시스템들 중에 접속자가 가장 적게 몰리는 장비로 그 접속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매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처음에는 요로 접속을 했어. 그 다음에 링크를 또 클릭하면은 그 다음에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그 웹사이트에 새로 접속하는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면은 그 다음번에는 일로 접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이 웹사이트마다 한 개씩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장바구니는 여기서 남고 결제는 여기 가서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제할 상품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증설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는 쉽게 증설을 못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하드웨어 기계를 엄청 비싼 고가를 써서 한 대를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몇십억이나 쓰죠, 여기에다.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가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만약에 이 L4라는 장비를 써서, L4 장비를 써서 이렇게 그 접속자들을 부하가 적게 걸리는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걸 로드 밸런싱이라고 해요. 이거 이제 네트워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건데, L4 장비를 쓸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규모가 큰 거야. 왜냐면 L4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 장비예요. 말 나온 김에 검색 한번 해볼까? 그래도 요즘은 그 장비값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싸지긴 했는데 뭐 다나와에서 L4를 검색하니까 왜 자동차가 나오지? 장비 검색이 안 된다. 가격 보는 건 실패했네요. 자, 어쨌건 그러니까 이제 웹사이트가 운영되는 장비가 이렇게 여러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중앙 집중으로 한 대. 보통 이게 일반적인 그 시스템 구성도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게 시스템 구성도인데 만약에 시간을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컴퓨터마다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계산해서 저장하면은 여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잘못된 시간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컴퓨터가 전부 공통된 시간 값을 갖기 위해서 시간 계산은 데이터베이스로 주로 해요. 왜냐하면 컴퓨터 4대가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날짜 계산은 좀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now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시스템의 현재 시각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date add가 날짜를 연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now라는 함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연산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date time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컬럼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저장되어 있는 값에 대한 연산을 수행을 해요. 인터벌은 그냥 고정된 그 키워드고요. 값과 단위를 적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각으로부터 데이터 헤드 인터벌 1 year 1년 후 마이너스 3 month 3개월 전. 연산은 요거예요. 연산 단위는. 자, 데이트 포맷은요. 시각. 여기에도 now를 넣어주면 현재 시각의 출력 형식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컬럼을 지정하면은 저장되어 있는 컬럼의 출력 형식을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요게 좀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날짜를 출력할 때는 아마 연월일 10분초 형식으로 나올 텐데,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한글 운영체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날짜가 출력되는 형식은 운영체제 언어 형식에 따라 달라요. 근데 상용화 장비는 굳이 한글 패치 안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출력되는 거 보고 연월일 10분초구나라고 계산하면은 나중에 상용화 장비에 올렸을 때 월, 일, 연 이 순서로 출력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거지. 그래서 출력 형식은 강제로 잡아줘야 돼요. 자, 출력 형식에 쓰는 키워드입니다. 대문자 M은 이름, 영문이고요. 대문자 W는 요일 이름, 뭐 이런 거는 쓸 필요 없고, 대문자 Y, %Y,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Y. 그 다음에 %D, 두 글자 형식의 날짜. 한 글자는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M, 두 글자 형식의 월. 24시간제 시간, 대문자 H. 그 다음에 I는 두 글자 형식의 분, S는 두 글자 형식의 초. 요거 6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나도 못해요. 7개구나. 자, 그래서 이제 select, date format, now, 그 다음에 출력할 형식을 맞춰주는 거죠. 자, 사용 케이스 봅시다. 자, select now라고 하면은 현재 시각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now 값은 조회보다는 저장 혹은 수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저장 같은 경우는 게시글 작성일자, 주문 시각 뭐 이런 거 저장할 때 자동으로 하는 거고, 수정 같은 경우도 이제 수정 시각 같은 거 기록할 때 써요. 단순히 시스템의 현재 시각을 조회할 때는 프롬저를 안 씁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100일 select date add 현재를 기준으로 인터벌 100일 단위는 데이죠. 그 다음에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데이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은 현재 시각으로부터 7일 전이 되겠죠. 출력 결과는 당연히 지금 여기 나오는 것부터 다르겠죠. 왜냐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할 테니까. 자, 현재 시각을 연월일 10분초를 중간에 기호 없이 연도 4자리, 나머지는 다 2자리씩 이렇게 처리를 해라.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날짜 처리가 14자리로 딱 고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성분을 서브 스트링으로 잘라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처리를, 왜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날짜 형식은요, 자바로 가면 그냥 문자열일 뿐이거든. 스트링이거든.
자, 그 다음 이제 그룹 함수입니다. 얘네는 이제 집계할 때 사용을 해요. 자, 우리가 배열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합계랑 평균 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학생 수를 구해라 내지는 학생들의 키의 평균은 몇이냐 뭐 이런 문제 많이 했잖아요. 그거 실무에서 자바로 잘릴 1도 없으니까 얘네만 기억하세요. 카운트 함수입니다. 행의 개수를 출력하고요. 맥스 함수입니다. 너를 제외한 모든 행에서 최대값을 계산합니다. 민, 최소, 썸, 합계, AVG, 평균입니다. 자, 3학년 학생은 총 몇 명인가? 3학년이라 그랬으니까 where, 그레이드 3.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를 카운트하고 싶은 컬럼을 지정하면 돼요. 아니면 별을 써도 되고요. 네, 카운트 하면은 이제 STUDNO에 대한 개수를 카운트합니다. 2개. 3학년 학생 2명. 자, 이번엔 101번 학과에 소속된 교수들의 보직 수당을 조회해라 라고 하면 수당이 있는 교수가 있고 없는 교수가 있죠. 널 데이터가 2건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카운트를 해볼게요. 101번 학과에 소속된 교수들 중에서 수당을 받는 교수의 수를 조회하시오. 그러면 여기만 봤을 때 101번 중에 and 수당이 is not null인 거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느냐. 이것도 틀리진 않은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당 컬럼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면요. 카운트 함수는 원래 널 데이터는 제외하고 집계를 해요. 그러니까 수당이 결정되지 않은 교수는 집계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101번 학과에 소속된 교수는 모두 몇 명인가? 이거는 전체가 몇 명이니까 전체 데이터 수를 조회해야 되는 거죠. 전체 데이터 수를 조회할 때는 카운트 함수에 별표를 지정하거나 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컬럼을 지정하면 돼요. 왜냐면 널을 지정하면은 널 컬럼을 지정하면은 카운트를 안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전체 게시글 수 혹은 주문 건수는 총 몇 건입니다. 이런 거 출력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SQL에서 별표를 쓰면은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이 카운트도 별표 쓰면은 당연히 안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개발자 커뮤니티에 이거를 진짜 데이터를 한 100만 건인가 저장시켜 놓고 그 성능검 테스트를 해갖고 결과를 올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봤더니 카운트 한정 별표가 더 빠르더라. 물론 MySQL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카운트할 때는 컬럼 이름을 지정하는 것보다 별을 지정하는 게 처리 속도가 더 빠르대요. 자, 맥스 급여 컬럼에서 최대값. 배열 반복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변수 0으로 초기화 이제 잊어버려도 돼요. 민 최소값, 썸 합계, AVG 평균. 별거 없죠? 자, 이 집계 함수들의 특징은요. 학생이 100명이야. 근데 학생 키의 평균을 내. 그럼 평균값이 2개가 나올 수 있나? 아니,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계 함수는 결과가 항상 하나가 나와요. 한 줄이. 결과가 항상 한 개의 행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합계, 최대, 평균, 최소, 이 개수 이게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는 없겠죠. 자, 2개 이상의 집계 결과를 보고 싶다면 이렇게 콤마로 구별하면은 2개 결과 받아볼 수 있어요. 101번 학과 학생들에 대해서 평균 몸무게와 합계 몸무게를 구한 거죠. 자, 연습 문제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1시 10분에 요거 연습 문제 2개 풀이만 하고 마무리할게요.